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 주거비 폭등, 범죄율 증가로 미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한국에 다녀온 후 강력한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충격적인 내용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스미스입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이민정책학을 가르치고 있죠. 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한국에서 태어나 6개월 때 미국에 입양되었거든요. 어릴 적 부모님은 제가 이해할 수 나이가 되었을 때 입양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을 원망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더 돈독해졌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게 강한 자존감을 심어주셨고 제 뿌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셨거든요. 우리 가족은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며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배웠죠. 또 함께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돕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이민과 다문화 정책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이민정책을 공부했죠. 그리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10년째 강단에 서면서 저는 미국의 이민정책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제 한국 뿌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지도상의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집중하다 보니 제 출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미국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어요.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버드 광장의 평화로운 모습과는 달리 전국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최근 통계를 보면 아찔해요. 지난 2년간 중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무려 50%나 증가했다니까요. 이들이 집중된 도시들에서는 주거비가 폭등하고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이용하는 지하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탈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 신분 세탁을 위한 위조 서류 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들은 무력해 보였죠. 국경 장벽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해도 그들의 유입을 막기엔 역부족이에요.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미국이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니 믿기 힘들었죠. 해결책이 없을까 밤새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접한 기사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이민자 관리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비슷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케이팝이나 김치 정도?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단지 제 마음속의 고향이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더 자세히 알아볼수록 한국의 접근 방식이 좋아 보였어요. 그들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 체계적인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유연하면서도 엄격한 법 집행들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찾던 해답이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결심했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껴봐야 한다고요. 미국을 위해 그리고 제 학문적 성장을 위해서요. 운 좋게도 학과에서 1년간의 특별 연구 기간을 제안받았어요. 주저없이 한국행을 결정했죠. 하지만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예상외로 어려웠고 현지 협력 기관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도 실감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공부하고 준비했죠. 떠나기 전날 밤 연구실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껏 관심도 없었던 나라, 그저 작다고만 여겼던 나라에서 미국의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짐을 싸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 여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미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전환점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다짐했어요. 이 기회를 통해 불법 체류자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도 넓어지리라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보스턴의 불빛이 작아져 갔어요. 제 마음속엔 이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 여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경험이 미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는 것. 서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쏟아있는 한편 고궁과 한옥들이 그 사이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죠. 이 도시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미국의 도시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 광경에 눈을 비볐죠. 흥분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채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됐어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찾아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김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긴장되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떠세요? 서울은 김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솔직히 답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빠르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측 연구진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김 교수님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 통계를 심층 분석했어요.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44%, 무려 94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죠.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있다니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인구 대비로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이런 높은 비율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과 비교해보니 중국인들의 독특한 위치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민자 관리 정책을 조사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더라고요.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방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운영 메커니즘과 그 성과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 중국인 학습자와의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어 배우기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문화적 차이가 가장 힘들어요. 때로는 외롭고 소외감을 느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이민자들을 떠올렸어요. 그들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러워졌죠. 고용허가제 관련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과의 차이점에 놀랐어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눈이 점점 커졌죠. 우리 시스템은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하고요.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해요. 어떻게 이런 제도를 발전시켰나요? 제가 물었죠. 오랜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결과예요. 물론 아직도 개선할 점은 많지만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이민자 정책이 단순히 관리를 넘어 진정한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현실이 안타까웠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이 나라가 미국에 줄 수 있는 교훈들을 찾고 싶어졌죠. 동시에 제 뿌리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제가 미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구의 초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더 깊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싶어졌어요. 통계와 정책 너머에 있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과 꿈, 그리고 도전들을 알고 싶어졌거든요. 연구의 두 번째 달, 저는 한국의 이민정책과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법무부를 방문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김철수 국장님과의 만남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김 국장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멀리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의 이민정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출입국 관리 정책의 핵심 철학이 궁금합니다. 미국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김 국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국가 안보, 경제적 이익, 그리고 인권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열린 한국을 지향하고 있죠. 열린 한국이라는 개념이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는 필요한 외국 인력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국가 안보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요소는 철저히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고급 인재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미국의 정책과 비교하자면 좀 더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법처럼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불법 체류자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국장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 기회를 주는 한편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어요.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습니다.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며 효과적으로 보였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국장님이 저를 옆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의 첨단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본 AI 기반 위험 분석 시스템과 생체 인식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와, 이건 정말 미래의 모습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김 국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단순히 관리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기술과 인간미를 조화롭게 결합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종로의 전통시장에서 강남의 번화가까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특히 대림동 같은 중국인 밀집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실제 이민자들의 삶과 그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매료되어 갔어요.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걸 느꼈죠. 연구의 세 번째 달, 저는 한국이 직면한 이민자 관련 문제를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갈등, 노동시장 변화, 사회안전 이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먼저 문화적 갈등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대림동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흥미로운 사례를 접했어요. 김영희 센터장님이 들려준 이야기였죠. 작년에 중국인 주민들의 설 명절 행사로 소음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주민들도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사례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한 건설 현장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덕분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안전교육에 어려움이 있죠. 이를 통해 언어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산업안전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회안전 이슈에 대해서는 범죄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범죄 피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박 경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다국어 지원 순찰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범죄 예방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안전도 지키고 있죠. 다음으로 한국의 혁신적인 정책 접근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 제도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수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정당한 권리를 누리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언어 교육부터 취업 지원, 자녀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센터장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적응이 아닌 통합입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첨단 기술 활용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효율성과 정확성 면에서 뛰어났어요.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김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합법적 체류자들의 편의성도 높였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평가했습니다. 통계적 분석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취업률과 한국어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관계자들과 수혜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인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정책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어요. 한 이주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좋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요. 지방 소도시에도 이런 지원이 필요해요.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니 많은 부분에서 선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 활용과 통합적 접근 방식은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연구를 통해 저는 한국의 이민자 정책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죠. 동시에 한국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이 경험이 미국의 이민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배운 것들을 어떻게 미국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의 이민 정책과 시스템에서 배운 것들이 미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후 첫 일정은 하버드 대학에서의 연구 결과 발표 세미나였습니다. 강당은 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한국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고용어 과제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청중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취업 지원, 문화 이해, 자녀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첨단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청중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의 시스템은 효율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국경 관리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추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교수는 이 연구는 미국 이민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저명한 이민 정책 저널에 실린 제 논문은 단숨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노력했죠. 한국식 고용어 과제 도입,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강화, 첨단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개선, 불법 체류자 합법화 경로 다양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식 고용어 과제 도입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불법 체류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미국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강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각 주마다 한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저는 한미 양국 간 이민정책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눈다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 시스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한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했죠. 제 연구와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사회는 더욱 다양성이 존중되고 경제적으로도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글로벌 이민정책 비교 강의를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첫 강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후 한국을 본받아 미국 정책에 이바지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제가 성장하고 미국의 보탬이 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불법 체류자들로 많은 문제들이 떠들썩한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